안녕하세요. 2022년 한경 재테크쇼의 연사로 특별히 박세익 체슬리 투자자문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장에서 이제 주식을 사는 게 맞을까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박 대표님께 명쾌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어요. 지금 대표님 근황이 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라이센스가 투자자문사 라이센스가 올해 4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5월 달, 6월 달 큰 폭으로 빠지면서 굉장히 이제 험악한 장이 연출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이 빠지면서 주식이 싸게 거래될 때, 그리고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 욕심을 내고 모두가 욕심을 낼 때 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장이다 보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주식을 사기에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회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좋은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거 연구한다고 매일 밤 11시 반까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좀 체슬리 투자자문이 여러 이제 투자자문사들이 있는데 좀 특별히 추구하는 운용 스타일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약간 롱온리 헤지펀드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저희 회사는 소위 말해서 공매도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나빠지는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로지 매수 플레이만 하는 그런 자문사인데 한 종목을 사서 10년을 끌고 가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우리나라처럼 경기 사이클 기업이 많은 그런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강세장에서 돈을 벌고 약세장에서는 현금을 챙겨서 나오는 그런 자산 배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살짝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이 주식을 살 때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애초에 저 또한 그렇고 어떤 주식을 사느냐 고민하기에 앞서서 지금 장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는가라고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좀 이런 질문을 많이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답을 좀 해주시는 편인가요? 작년 그 3,100 이상에서는 저희가 고객의 자금을 안 받았을 때 자금을 받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얘기를 3,150에서 왜 주식을 사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2,500 밑에서 지금 주식을 살 때입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은 싸게 사는 게임이고요. 네, 쌀 때 사야 되고 근데 왜 싸지느냐면 뭔가 무섭기 때문에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일들이 뭐였나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 가격 폭등,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연준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의 안전자산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려가면서 달러 강세 현상. 그렇다면 이 악재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는지 지금이 더 악화되는 시점인지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벌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5 근처 갔다가 지금 2.8로 떨어졌고 유가가 120불 갔다가 지금 90불대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구리의 가격도 5달러 정도 갔던 구리 가격이 지금 4달러 밑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이미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의한 물가 상승은 피크아웃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인식되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들어갈까 이 부분이 아마 중요할 건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리고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네. 그렇다라고 보면 이 지금의 반등은 최소한 2,650 정도까지는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반등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거라는
시각을 네. 갖고 계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은 워낙 또 많이 내렸었기 때문에 오락가락한 지금 증시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가장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신지 네. 가장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80% 이상 진행이 됐는데요. 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난 네. 기업들을 기준으로 보면 가격을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가격 저항이 없이 매출이 네. 10% 이상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업도 있고,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또 전일 있었는데, 디즈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독 서비스의 요금을 30%가량 대폭 연말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구독자가 이탈하지 않나?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을 올려도 구매자들이 이탈하지 않을 거다. 소비자들은 계속 우리 디즈니 플러스를 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저항이 없이 제품의 판매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 Q가 그대로 유지만 되면 네. 결국은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고, 그런 걸로 따져보면요, 코카콜라라든지 그동안에 가격을 올렸던 기업들, 그런데 주가는 네. 물가 상승의 공포 때문에 큰 폭으로 지금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투자의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저 또한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12일인데 제가 어제 종가로는 6만 원 밑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제 신규 진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꾸준히 이제 이른바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향후 주가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아무래도 반도체 이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건데, 최근에 보면 디램 가격이 떨어졌죠. 예, 맞습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보통 2, 3년 정도의 주기로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절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큰 폭으로 훼손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익이 더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 보면 코로나 시절에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와중에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수요가 당겨져서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또 반도체를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를 사가는 매수처에서도 재고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알고 미리 선반영을 하면서 거의 1년 내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리 가격이 빠졌죠.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철저하게 사이클 산업이고 반도체 주가는 이 사이클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서 내년 정도에 반도체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40%에서 70%의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답답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이제 상장 지수 펀드가 사실 이제 ETF라는 그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1, 2년 새에 요 세 글자가 되게 대중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잖아요. 네. 저도 좀 궁금한 ETF인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지금 지난달 들어서는 다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네. 네. 월별 전기차 판매 동량을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중국은 10대 팔리면 그 중에서 2.5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거의 3대, 10대 중에 한 3대가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만드는 미국은 의외로 전기차 판매량이 한 8%밖에 안 돼요. 예, 이제 뭐 10%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 와중인데, 미국 인구는 3.3억인데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전기차고, 예. 그 전기차를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다 보니까 지금 차이나 전기차 ETF가 상당히 그런 성장성을 보고 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이 ETF를 장기 보유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최근에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쌀 때 좀 많이 비중을 늘리시고, 비싸졌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같은 또 ETF 질문인데요. ETF 테마랑 섹터가 상당히 또 다양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뭐 혹시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ETF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TF와 관련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ETF의 그러면 장점은 무엇인가? 지수가 그러면 올라갈 것 같은데 모두가 두려워해서 지금 비관적으로 보는 시장에서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볼래. 근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게 지수 ETF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라든지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미국 반도체 예.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타이거 반도체 뭐 ETF, 코덱스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섹터 ETF를 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되느냐에서 가격을 올려도 가격이 저항이 없는 기업들 관심을 가지시라고 했는데, 가격 저항이 가장 없는 기업이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명품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백화점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이 최근에 명품백의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이제 그 줄이 사라졌는지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격 저항이 없는데 가격은 올렸어요. 그런데 사는 구매자 수 Q는 줄지 않은 그런 기업들로만 모아져 있는 명품 ETF도 있죠. 그래서 그런 ETF부터 골라서 사보는 재미,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수익도 있고 아마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떨어졌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역사에 있어서 많이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런 과거의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주가는 움직였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번 재테크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에는 답지가 없다지만은 이제 좀 말씀 들으니까 초보 주식 투자자로서는 좀 정답에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박 대표님의 고급 시향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